스카웃이기 때문에 뭔가 흙 속에 진주를 찾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진주를 찾는 건데 너무 다 보면 다 비슷해 보여요. 저는 그래서 면접 볼 때 과거에 하셨던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 갖고 거의 질문하지 않거든요. 과거에 했던 걸 물어보면 다 잘했다고 하잖아요. 시장을 바꾸고 계신 분이니까 뭔가 노하우도 제일 많으실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뭐 컬럼도 좀 쓰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인재가 될 수 있냐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나를 기업에 더 잘 드러나게 매력적이어 보이게 할 수 있나요? 이력서를 한번 써보면 네. 과거를 반추해보면서 네. 정리하는 되게 귀중한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내가 했던 일을 막 쓴다기보다는 네. 이 시점에서 한번 끊고 나라는 사람을 한번 정리했을 때 나는 어떠한 한 명의 프로페셔널인가를 좀 잘 정리해보는 시간을 잘 가지면 네. 그게 그대로 그 사람의 내공으로 남에게도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이번 달에 뭘 열심히 했고 작년에 뭘 열심히 했고 뭐 그거라기보다는 한 명의 프로페셔널 개인으로 날 바라보고 나는 어떤 엣지가 있는 사람이고 무엇을 지향하는 사람이고 이런 것들 어떻게 남에게 잘 딜리버리 하면 좋을까로 바라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무엇을 했다, 어떻게 했다라는 와신 하우보다는 나라는 사람, 어떤 후라는 관점으로 나를 좀 잘 정리하면 남에게도 아, 이런 프로젝트 했던 사람, 이런 세부적인 왓과 하우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향기가 나는 어떤 프로페셔널이구나, 뭐 그런 것들 딜리버리 하게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프로페셔널. 이게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나는 10년 가까이 일했지만 나는 과연 프로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난 프로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싶기도 하네요. 쓰려고 했는데 그런 게 없으면 어떡하죠? 다 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뭔가 몰입할 때 나는 뭘 해봤어, 뭘 하고 있어가 아니라 나는 어떤 강점이 있는 사람이구나, 어느 쪽 역량이 더 디벨롭이 되고 있구나로 자꾸 좀 접근해야지 뭘 했냐, 뭐 이렇게 뭘 경험했냐 보다는, 그래서 나는 어느 쪽을 잘하는 한 명의 프로페셔널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자꾸 그런 반문을 해보면 되게 좋은 정리해 좀 시간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누군가를 볼 때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많이 해봤네 정도가 아닌 그냥 어떤 향기가 나는 사람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그게 꼭 뚜렷한 방향이든 좀 방향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좀 넓은 어떤 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그런 건 전 덜 중요한 것 같은데 그냥 이분의 어떤 색깔이 잘 느껴지면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스카웃이기 때문에 뭔가 흙 속에 진주를 찾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진주가 100개 있으면 또 진주 안에서 더 그렇죠. 반짝이는 진주를 찾는 건데, 그게 그냥 너무 다 보면 다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더 내 마음이 이끌리는, 더 향기가 나는 뭐 그것을 이제 서로 만나는 어떤 중매인데, 그렇게 보면 저희도 다 뭔가 이제 뭐 결혼하고 막 이럴 때 그냥 가장 멋있는 뭐 정우성, 김태희 뭐 이렇게만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나는 좋은 향기가 서로 매칭이 되고 이런 거라서 꼭 누구한테 내가 어떻게 써야 잘 보일까라기보다는 그냥 나는 나고 나라는 한 명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남에게 잘 나라는 사람을 전달할까로 더 집중하면 어떻게 하면 이직을 잘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첫 직장을 구할 때도 그렇고 이직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걸 경험했었고 내가 이런 걸 잘하고요. 저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고요. 이게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매칭이라는 거는 핏이 잘 맞는 김태희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나고 잘생긴 사람이 매칭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맞아. 매칭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게 기업과 인재 사이에서도 똑같이 통용된다는 이야기군요. 제가 그런 질문도 좀 들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더 연차가 어린 친구들이 선배 저 이직하려고 하는데 이력서 좀 이직 이력서 좀 쓰려고 했는데 취업해봤으니까 처음에 취업할 때 이력서는 나 기똥차게 쓸 수 있는데 나 이직 이력서는 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일맥상통하게 실질적으로 써서 전달하면 되는 겁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자꾸 찾으려고 하거나 혹은 나를 보는 그 누군가의 마음이 들기 위한 뭔가를 쓰려고 하면 저는 오히려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는 한쪽으로 막 판 전문성을 키웠는데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뭔가 그래도 뭐라도 좀 두루두루 좀 해본 경험도 필요하진 않을까요? 라는 질문하는 누군가와 혹은 누군가는 제가 뭔가 깊게 파본 게 좀 없고 두루두루만 되게 많이 해봤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면 각각 기업이 필요한 게 다른 거죠. 누군가 어떤 타이밍에 어떤 그 회사는 혹은 그 팀은 딱 뭔가를 지금 깊게 파본 그 노하우와
경험들이 좀 필요할 수 있고 누구는 이제 막 초창기에 뭐 세팅을 하면서 어떤 그 영역 내에서도 두루두루 많이 해본 그 사람의 그 커버리지가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더 맞는 매칭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누군가한테 꼭 쓸모 있는 걸까에 맞추려고 하면 그냥 나라는 색깔이 안 맞는 뭔가로 좀 틀어질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더 좋아하는 거, 내가 더 잘하는 거 중심으로 더 약간 하면 그리고 그걸 잘 드러나게끔 정리를 잘 해서 남에게 보여주면 좋은 매칭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결국은 내가 좋은 회사로 가고 싶어라는 그 좋은 회사의 관점도 보통은 이 회사 좋은 회사의 사람들이 돈도 많이 주고 편해라던가 아니면은 이 회사 되게 뭐 무슨 일 때문에 되게 좋은 회사래라고 하는 그 회사를 가는 것보단 내가 갖고 있는 성향과 잘 맞는 회사를 가는 게 본인한테도 더 좋은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제가 정의한 좋은 회사는 그 한 명의 프로페셔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이 보기에 좋은 네임밸류 회사가 꼭 저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저한테 날개를 달아줄 그 회사가 막상 회사 식당도 없고 냉장고 열어도 음료수 하나 없더라도 그게 자기의 날개를 달아주면 그 안에 정말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정말 더 많은 성취를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중매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한테 보여지기 번듯한 그 회사에 가서 내가 하는 성장의 폭이 과연 날개가 달린 곳에서의 나의 성장과 과연 비견될 수 있냐? 전혀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음료수 있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성장해갖고 더 많은 돈을 받으면 음료수 갖고 오면 되죠, 집에서. 맞아요. 제가 사실 오늘 질문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직을 잘할 수 있을까만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봤는데 전혀 지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 이력서는 이렇게 써야겠구나라는 게 좀 확실히 좀 오네요. 또 하나는 뭔가가 부족하니까 저 직무를 하려면 내가 뭔가 좀 어디 바깥 활동도 좀 하면서 막 뭐도 좀 하고 교육도 좀 막 들으러 다니고 막 이래야 되지 않을까에 너무 몰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 시장에 잘 알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뭔가 트렌디한 뭐라도 좀 배워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노력은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두루두루 뭔가 접점을 갖고 많이 하는 게 과연 중요하냐. 그건 뭐 지식과 정보인데 필요하면 뭐 또 배우면 되는 거고 뭔가 내가 지금 맡아서 하는 일을 끝까지 끌어봤냐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일이 얼마나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가치 있다고 느끼냐랑 관계없이 모든 일은 충분히 더 몰입해서 더 많은 노력을 들이면 더 놀랄만한 성과들도 많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 과정에서 제대로 배우는 거지 한번 몇 년 돌아봤어요로 배우는 것과 진짜 내가 끓여가지고 끝까지 한번 해봤다라는 거는 아예 배움이 조금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레벨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내공은 다른 무언가를 해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할 때 그 문제를 끝까지 잘 풀어봤느냐가 본인을 가장 많이 성장시키는 거지. 뭔가 자꾸 뭔가 기웃기웃하면서 이것도 자꾸 해보고 뭐 자꾸 뭐 어디 교육 듣고 뭐 스터디하고 꼭 그게 뭐 그 노력도 참 대단한 노력이지만 그게 그 사람의 내공을 완전 바꿔주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스터디 많이 하시고 학원 다니시고 바깥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잡이 나랑 꼭 안 맞는 거죠.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리멤버 커리어를 이용해서 핏이 맞는 곳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정말 자기의 성향과 그게 너무 안 맞는 일도 있잖아요, 분명. 그러면 더 성향에 맞는 일을 잘 찾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향보다는 뭔가 둘러싸고 이 일은 맞긴 맞는데 이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에서의 아쉬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의 이유라면 끝까지 그 안에서 뭔가 저는 풀어보는 그 노력의 과정이 뭔가 그 사람의 내공을 한 단계 훨씬 더 그냥 성장 진화시키는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또 그냥 뛰쳐 나와서 도망 나온다면 또 가야 돼요. 그 다음에도 또. 그래서 항상 모든 환경은 내 마음만큼 딱 맞진 않으니까. 그래서 뭔가의 그 일이든 그 환경이든 더 막 끓여보는 그 일련의 일들이 정말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과정이지 뭔가 뭐가 이것도 일이 안 맞나? 환경이 좀 문제인가? 다른 데 뭔가 더 좋은 게 없을까라고 하면 거기도 그래요, 사실. 그래서 이곳에서 뭔가 내가 어디까지 내가 해봤냐라는 것들이 꼭 그냥 참아라 관점이 아니라 정말 그 시간이 그 사람의 성장을 많이 높이는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걸 참고 견뎌라가 아니라 해결책을 내가 찾아보고 그 해결책을 한번 내가 직접적으로 실행해 가면서 내가 맞아요. 한 단계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봐라 라는 좀 그런 이야기인 것 같네요. 칼럼 쓰신 것 중에서도 좀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사실은 그 문제를 제시를 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나가는가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경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미래 해결책을 잘 제시하는 인재를 원한다라는 제가 좀 칼럼 최 대표님 쓰신 걸 본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그쵸, 비슷한 계열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면접 볼 때 과거에 하셨던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 갖고 거의 질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력서에서 그것도 열심히 보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뭘 해봤다고 해서 꼭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안 해봤다고 해서 못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경험이 도움은 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그걸로 재단하고 싶지가 않고 네. 그냥 뭐 과거 했던 걸로 물어보면 다 잘했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쵸 본인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늘 실패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그게 되겠죠.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갈 뭔가 그런 미래에 대해서 같이 화두를 던지고 같이 고민하고 디스커션 해보면서 뭔가 이분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나가는지도 좀 더 이해해보고 그분의 내공도 좀 더 이해해보고 하는 거지. 뭔가 과거 했던 거 얘기해가지고는 다 의미 있는 일 잘하신 거라서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이직자란 비결은 나와 핏이 잘 맞는 회사를 가면 되는 거고 그 매칭은 이 멤버가 시켜주시겠다라는 느낌이고요. 네. 지금 이제 이직을 잘하는 스킬적인 걸 여쭤봤다고 하면은 내가 인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최 대표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인재고 어떤 사람이 기업이 원하지 않는 좀 스타일의 인재가 아닌 사람인 건가요? 뭘로 갈리나요? 일을 되게 하는 사람이면 인재인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인재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일을 되게 한다는 게 어떤 거죠? 뭐 가게가 있다라고 예를 들면 회사보다 오히려 좀 편한 비유로 가게가 있다고 예를 들면 그냥 아르바이트로 이 서빙하자고 이제 같이 하자고 했는데 서빙을 자기 가게처럼 정말 하는 거예요. 정말 주면서도 뭐 필요한 건 없으세요라고 하고 요거 시켰는데 파전 하나 더 안 시키실래요? 하고 막 자기 가게처럼 하다 보면 그 사람한테는 더 많은 기회도 이제 오면서 이제 뭐 계산도 맡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점점 넘어가고 나중에 뭐 가게를 맡길 수도 있고 정말 내가 딱 주어진 그 일만 하는 거냐 그 주어진 일을 포함해서 내가 전체 이 일을 되게끔 뭔가 더 주인의식 갖고 하는 거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주인의식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약간 특징은 엄청 투지가 있어요. 왜냐면 일은 항상 생각만큼 다 안 되거든요. 그쵸. 하다 보면 항상 생각처럼 네. 너무 어려워. 네. 그러면 그래도 내가 오늘 몇 시까지 했으니까 됐지 라고 하고 하는 것과 어떻게든 이걸 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 가게 매상을 더 올리고 싶고 왔다 가는 사람 한 번이라도 더 만족해가지고 다음에 또 오게 하고 싶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더 이제 생각이 나고 실행도 해보고 그런 거는 결국은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어지는 그 다음 특성이 굉장히 투지가 있는 거예요. 집념이 있고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근데 그러다 보면 심지어 가게 하나도 혼자서는 안 되니까 주방과 어디와 다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이 팀으로 해서라도 막 더 해내려고 해요. 자기 혼자 가서 찌라시 하나 더 돌린다고 될 일이 아니니 뭐 내가 서빙 할 테니까 네가 이거 좀 해주고 막 팀으로 또 움직이는 그 능력이 좋아요. 특히나 회사에서는 더 그렇죠. 그래서 팀 플레이를 굉장히 하는 것들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심지어 싫어하더라도 일을 되기 위해서 더 막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너무 큰 특징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특징은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서로 막 힘이 나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나도 같이 저거 더 되게 막 더 만들고 싶고 이런 건데 이제 회사에서 가장 같이 일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되겠어?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인데 그분도 이제 뭔가 팀 플레이도 잘 안 되는 사람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되겠어 이런 회의적인 시선에다가 투지도 없어서 그냥 뭐 적당히 하고 말고 뭐 이렇게 되면 다른 의지가 넘치는 사람도 같이 힘 빠지게 하거든요. 나는 이것만 오더 받았는데 나 이것만 했으니까 됐지 뭐. 이게 주인의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굉장히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주인이 아닌데 왜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게임사의 저기 오너분이 그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회사의 주인은 접니다. 여러분 주인의식 갖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건 게 웃으라고 하면서도 또 어떤 의식이 내포되어 있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주인의식에 대한 너무 그런 걸 갖지 마라, 강박을 갖지 마라 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최 대표님이 말씀하신 건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인데 나 일하는 만큼 일해가 아니라 아까 처음 말씀해 주신 수동적인 사람과 일을 되게끔 하는 사람 요 차이가 조금 갈린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주인의식의 실체는
이 회사를 뭐 그렇게라고 보면 너무 이제 좀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지만 네. 내가 맡고 있는 이 예를 들면 프로젝트, 네. 뭐 요 서비스, 요 사업 이런 관점에서 더 뭔가 나의 일, 네. 내가 만들어 세상에 내놓은 나의 아이 뭐 네. 이런 마음으로 바라봐지면 그렇죠. 더 잘 되게 하고 싶지 않나요? 네. 그런 관점으로 더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긍정의 에너지를 쌓아서 성공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결국은 나중에 팀장이 돼서 정말 내 프로젝트를 하시고 그거는 정말 내 일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회사의 맞아요. 이익과 연관이 되지만 그건 내 프로젝트니까 그렇게 팀장이 되신 다음에 나중에 뭐 부를 이끄시고 그렇게 가는 맞아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가려면 결국은 처음부터 일 되게끔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군요. 갑자기 내가 그런 자리가 돼서 그렇지, 내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데 내가 자리가 안 돼서 그런 거야. 나 그때 되면 그렇게 할 거야. 네. 그런 일은 세상에 없더라고.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해야 네. 되고 네. 승진을 해서 그렇게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이미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승진하는 거거든요. 네. P&G 같은 데서 그런 얘기 한대요. P&G의 승진의 1원칙. 네.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승진한다. 아.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래도 이런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면 더 그렇게 되려나? 그런 일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그런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내가 리더처럼 일을 해야 결국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칼럼 쓰신 것 중에서 와닿았었던 표현이 문제가 생겼을 때 거울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좀 약간 연관이 되는 이야기 같거든요. 그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문제가 생기면 거울을 보는 대기업 이제 CEO님이셨는데 본인은 이제 회사가 뭔가 좀 문제가 있으면 거울을 먼저 보신대요. 근데 어떤 CEO들은 이 사장실에서 창문 밖을 먼저 본다. 아, 그래서 쟤네들이 문제인가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과 내가 뭐가 문제인가라고 보는 사람 관점에서 문제를 먼저 자기한테 먼저 찾는 사람이 저는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항상 있겠죠. 하지만 먼저의 이 개선의 노력의 시작점이 나 자신부터여야만 항상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저 같은 CEO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인재분들도 환경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뭐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많겠죠. 하지만 일단 나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더 잘했었어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모이면 금세 그런 것도 좀 풀리는데 뭔가 안 되는 이유가 항상 밖에서부터 먼저 찾아지면 항상 그런 것들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나를 되돌아보면 사실 문제는 풀리는 건데 서로 남 탓하면은 나는 문제 없는데 네가 잘못이야 되니까 결국은 안 되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칼럼에서 그런 얘기 썼던 그 시작점은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불만 갖지 말고 당신부터 먼저 그런 얘기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런 관점이 더 큰 도움이 된다. 주위를 탓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일단 내 자신도 항상 뭔가는 있을 거거든요. 그 어떤 지점들이. 네. 그래서 그걸 먼저 바라보고 그거부터 먼저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면 훨씬 더 그걸 불평하는 사람보다는 본인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인재가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다 이어지네요, 결국은. 되게끔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시련을 닥쳤을 때는 일단 내가 한번 되돌아보고 되게끔 좀 더 한번 노력을 해보고 그러다 보면 나는 언젠가 인재가 돼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네요. 굉장히 철학적으로 흘렀습니다. 오늘 최지호 대표님 모시고 리멤버가 어떻게 성장을 했나, 우리나라의 이 구직시장, 이직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도 알아봤고요. 그 안에서 리멤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다크호스란 말 정도를 어떤 언론에 써주시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니고요. 거의 뭐 지금 게임 체인저죠. 게임 체인저. 게임 체인저를 우리나라의 구직, 이직 시장만 바꾸시는 게 아니고요. 기업과 사람의 매칭, 기업과 기업의 매칭까지도 해주시는 지금 서비스로 지금 뭐 우리나라의 산업 자체를 한 단계 올려놓으실 서비스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고 계시는 그 이야기 들어봤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인재가 될 수 있는지, 내가 정말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최 대표님이 보시기에 내부 구성원들이 다 보실 거라서 조금 걱정은 되시겠지만 어떤 분이 가장 인재신가요? 최 대표님이 생각하는 인재. 전 투지 넘치는 인재분들인데 저희 뭐 리멤버 같이 만들고 계신 지금 80명의 동료분들이 다 인재분이시죠. 다 투지가 넘치시고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아시아의 링크드인 이제 완성하시는 날 또 한번 오시겠습니다. 꼭 나와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